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의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보통 정신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병은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다 불치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만 줘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폐인으로 만드는 게 정신병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정신과 의사 아들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부모하고 상담하면서도 자기애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하고 그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이는 정신적인 문제는 있지만 정신과 약은 못 먹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약으로, 백방으로 다른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데 나아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다른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약을 줘가지고 뇌세포를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체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또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람이 많은데 왜 지금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적어도 이제 동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죠. 지금은 동양학을 공부해도 이 신명계라든지 현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가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한 도인가,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수행을 하고 산으로 다니면서 했던 사람인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만남이 한 10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신명계에서는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미, 악신들은 다 지상으로 다 쫓겨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결부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신명들이, 그런 악신들이 일반 사람들이 다 몸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정신병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보면서, 머털도사 108권인가? 예, 옛날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보던 만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병수에 있던 호리병수에 있던 악신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다 정신병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대편에는,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진짜 공부하고 있는 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다시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우주는, 이 세계 만유는 항상 다 음행으로 존재합니다.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결코 절대적인 것은 없죠.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음양의 조화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왜 그렇게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과 또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도인들이 같이 병존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해체주의죠.
이때까지 관념, 이때까지 도덕관념, 그것은 다 옳지 않다. 선악 개념도 다 불문해주고, 다 흐트러져 버렸죠. 그것이 왜 그러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은 다음에 다시 그래가지고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한반도를 중심해가지고 지금 문재인이가 중국에 계속 빨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은 지금 모든 세계 각국의 공동의 적이 돼버렸죠. 예전엔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었죠.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인 놈들이 하는 행태, 그런 행태가 오히려 자기를 무덤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로 오히려 코로나 뿌리면 중국 무한폐렴을 세상에 전 세계 뿌리문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완전히 지금 이 세계 각국에서 외면을 받고 있고 굉장히 따돌림 당하고 있죠. 자, 그 현상은 뭡니까? 자, 제가 방송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두세 번 더 찍고 그때까지 안 올렸습니다. 왜? 우리 상대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무슨 제목으로 할까요? 저는 그냥 단지 고조선 역사 이야기 하니까 고조선 역사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중국을 완전 뽀개는 그런 내용이 되놓으니까 중국 뽀개기가 어떻겠습니까?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는 제 이름 대고 중국 뽀개기. 그래서 제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를 하자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점차 뽀개지고 있습니다. 뽀개지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아주 제가 그냥 괴멸하게 된다. 완전 절멸하게 된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저는 역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역보다 증산 사상 또 모든 종교의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제 새로운 시대로 근접을 한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란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1년 반 전부터 이 강의를 쭉 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가 대륙사를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제라도 대륙사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건 제가 왜 이야기했습니까? 자, 선진 신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사 그런 역사적 자료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 그 역사적 자료를 읽는 사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게 누구의 폐해입니까? 공구죠, 공자. 공구가 그렇게 해놓고 사마체를 꾸몄기 때문에 그냥 이 동방의 역사는 완전 왜곡되고 삐뚤어졌죠. 그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자, 왜 바로잡냐? 또 이제 댓글에 이어서 대륙사를 배우라가 아니라 대륙색에 붙어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자,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댓글 쓴 사람은 그냥 요 방송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방송은 어떤 내용을 했는지 파가지도 못한 채 말한 거였어요. 자, 뭐냐.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냥 방송을 어디부터 시작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때까지 방해한 것이 결코 중복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소 김천시 정도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소 김천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소 김천시, 그러니까 고조선이 2대 왕이죠. 6까지밖에 못했어요. 1년 반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면 고조선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10년 훨씬 넘어갈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왜? 이걸 공부하면서 전 세계사를 다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륙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에 같이 합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 쪽으로 복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중국이 왜 우리한테 복속될 수밖에 없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대륙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제가 그거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댓글로 중국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 자,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이 2, 3년 전에 이렇게 말 못해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급박하고, 자, 중국 놈들은 절대 그 심보에 자기 혼자 죽지 않습니다. 뭔가 또 이를, 꾸미겠죠.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중국 애들한테는 사랑이라든지 박해라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말은 있겠죠. 그냥 당장 현실에 있는 거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족속이 중국 족속들이에요. 중국 땅에 있는 족속들이죠. 살고 있는 족속들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중국 애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늘이 천지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다 쓸어버리죠. 또 어떤 댓글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만주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만주가 아니라 중국 본토를 접수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1억 명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로 들어가면 됐지? 자연스럽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만주를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때가 이제 중국 족속들은 거짓말로 살아왔어요. 네, 거짓말이 뿌리채 뽑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이때 다 천지에서 다 쓸어버립니다. 네,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이 언제 벌어지나? 그것은 이제 여기 오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27일, 28일 이제 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방송으로도 그냥 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곤에 대해서 아주 짧은 1시간, 한 2-3시간 정도의 강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근문시고에 나오는 곤의 이제 인물편에 들어가서 인물편 이제 곤, 요, 순, 단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하우도 나오네요. 하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인물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인물편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부분, 전적집이라든지 화폐집, 병명집을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는 곤을 공부하면 명확하게 곤이나 그다음에 순이라든지 요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 고조선의 어떤 그 역사적 현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이제 곤에 대해서 곤의 이름이 자 예전에 있잖아요. 그 고조선의 임금의 이름은 보통 5-6개가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명이 있고, 그러니까 초명, 그다음 아명이 초명이 있고, 그다음 장가 갔을 때, 또 관직을 얻었을 때, 또 이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곤이 바로 유태씨예요. 유태씨고, 그의 자격의 딸이 여화예요. 여화는 누굽니까? 우의 부인이에요. 자, 우는 제우. 우리가 죽은 사람은 앞에 제자를 붙여요. 제우죠. 제우스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예요. 거기서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곤을 통해 가지고 곤이 이제 그 신농시의 셋째 아들 희씨의 계통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족표를 어씨로 했습니다. 어씨. 또 어씨가 그 신농시를 이때 해가지고 개차 붙여가지고 곤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 지금 절에 가면은 물고기가 있잖아요. 풍경 소리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달려 있잖아요. 풍경에. 또 지금 기독교는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게 다 무엇을 얘기해요? 다 이 곤하고 연결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근문신고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일 할 때 저 같이 듣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부득이 화수에 못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고는 자체 곤에서 또 조선할 때 선이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폐지 병명지까지 하고 이렇게 동말하려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알고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경, 우리가 팔자구도에 정견이 있죠. 볼견자 해가지고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봐야지 정신이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책도 공부도 바르게 봐야 돼. 역사를 바로 봐야지 역사 정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 지금 한 3분이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셨습니다. 맨 처음에 오실 때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오실 때마다 막힌 부분 조금씩 뚫어주긴 하지만은 자,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져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자, 이 공부가 그냥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왜? 바른 역사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역사 정신을 갖게 되면은 중국이 우리 땅에 복속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약간 댓글을 이렇게 쓰신 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중국에 붙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에게 복속이 되어집니다. 복속이 안 되려고 버둥거리면 다 죽습니다. 자,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27, 28일 그렇게 고뇌돼서 하고 또 이제 또 시간이 안 돼서 오신 그분을 위해서 또 30일 날도 고뇌돼서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도 이 고뇌돼서 이야기하다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고 물론 여기 오신 분은 제 방송을 많이 들었던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부분보다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도 아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0월 27일, 28일, 30일 날 강의하는 거기에 들어오시면 아니면 새롭게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릴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륙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중국은 조만간에, 자,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우리가 복속되어지기 때문이다. 자,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고 웃기지 마라. 우리가 무슨 우리가 중국에 복속되어지지 중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복속되어지겠는가. 자,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차원이 달라지는 세상이 돼버려요.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한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커지죠. 그러니까 중국 족속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나냐면은 유인원하고 사람과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납니다. 자, 유인원하고 사람과의 차이점은 거의 유전자 1%, 유전자 1%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 족속하고 1%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와서 수업을 하면서 몸이 좋아진 그 과정 자체가 뭐냐?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그 충격을 견뎌낼 수가 있는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충격을 일반 사람들은 겪어내지 못해요. 겪어내지 못하고 그 충격이 왔을 때 엄청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에 한번 어떤 오신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진짜 병으로 이제 판을 가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총칼로 이게 죽일 때 그 죽은 사람의 원망이 생기지만은 병으로 사람을 처리해버리면은 그 원망이 생기지 않지 않냐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오는 세상을 정리할 때 병으로 천재세력이 정리할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제 수업받은 자기도 모르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수업을 하면 뭡니까? 그냥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고, 그런데 뭐냐?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면서 자기가 모르던 생각,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 이 영적인 기운이 웅축되고 우리 대한민국, 특히 남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확 깨어나 버려요. 왜? 이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인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선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선족은 바로 우리 염제 신농시 계통, 바로 직계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역사, 글로써 보이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행간에 들어있는 역사적 진실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오실 때는 말이 없어요. 왜?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문이 튀니까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운이 사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안에 말을 안 하고 그거 챙겨놓으면 병이 생겨요. 잠깐 풀어내야 돼요. 여자는 겉에 보는 음이지만 안쪽은 내면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말이 많은 것은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여자가 말 많다고 이야기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바로 우리 생활사, 그 말 속에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이렇게 하는 느낌도 많이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대역사를 배워나의 이유는 중국은 조만에 우리가 복속되어지기 때문이고, 또 우주의 시간대가 바뀌는 이 시점에 본래 뿌리로 돌아가는 공부가 몸을 만들게 하여 차원이 달라지는 그 가을 시간에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다. 선천적인 유불선 기독교에 매달려 있거나, 이제 이 유불선 기독교의 역할은 뭡니까? 강을 건너기엔 배예요. 이제 강을 건너고 나면은 배를 버려야 되죠. 배를 이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피안의 세계로 가는 건데, 그래서 내려놔야죠. 그러다 선사들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서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있거나 후천 세상을 말하면서 맨날 당구만 찾는 짓거리를 하다가는 새롭게 되어진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주의 먼지로 화해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냥 비교하게 얘기하면 너희 아버지 누구니? 우리 아버지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못 봤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일 거야. 그분은 대단하시니까. 나도 대단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인 거죠. 아버지가 비록 보잘 거 없고 어떤 아주 거렁뱅이가 자기 뿌리를 찾아가야죠. 근데 그 뿌리, 우리 뿌리는 동방 문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명을 포태하신 바로 하나님, 염제 신농시 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조상을 가장 잘 섬기는 종교가 뭐냐? 선천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염제 신농시를 가리키고, 그리고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신동시의 5대 손녀인 그 여호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굉장히 항의할 사람도 많고 딴지건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은 공부하다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모자라, 자기가 만약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는 기독교를 맹신하는데 그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자기가 공부가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공부가 모자르고 이제 마음을 틔우는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그렇게 다시 세상을 보는, 다른 책을 또 여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지 이제 또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모르면은 이제 우주의 먼지로 화합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기국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공부를 하세요. 자, 여기 강의실에 고조선 문자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의식이 확장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말을 했다. 물론 유튜브로한 강의 듣는 사람도 여기서 하는 그 방송 강의를 듣는 몇 프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번에 오신 분이 저번 주죠? 한 분이 제가 1회부터 지금까지 76회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76회죠. 76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 언제 한번 제가 강의 시간에 그랬죠. 여기에 그 물을 떠놓고, 강의 시간할 때 물을 떠놓고 그 물을 끝났을 때 마셔라, 이 얘기 했을 때 그 분이 다른 분하고는 틀리게 몸이 막힌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구나, 알게 되었죠. 자, 20년 전 맨 처음 고조선 문자엔 복음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식이 확장되는 걸 느낀 것처럼 여기서 강의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감정이 있는 것을 느꼈다. 역사의 처음을 읽게 되는 순간, 자, 역사란 게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게 아니죠. 문자로 사람이 일을 문자로 기록할 그때. 자, 우리 이제 염제 신농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분부터 문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회제도, 또 먹거리, 입을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역사의 시작이 문을 여는 거였죠. 이렇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이루어내온 인간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 것을 알게 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자, 우리가 인간이라고 늘상 얘기하지만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게 한 70년 또는 80년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은 단지 여기서 나그네처럼 그냥 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계는 유유상종이에요. 다 주파수가 똑같은 사람끼리 있으니까는 신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영적으로 더 진화하고 싶으려고 할 때 다시 이 지상으로 오게 됩니다. 자기가 원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거기서 공덕이 많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건데, 나오는 즉시 이빨이 날 때 자기 전생 다 깨먹어버리고 이빨 나기 전까지는 전생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전생 다 깨먹어버리고 내가 왜 왔나, 그냥 현실에 맞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가버리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영적인 훈련장이 왜 훈련을 하느냐, 앞으로 열리는 십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리랑이에요. 십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기독교의 십자가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십자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십수세계가 이제 임박해서 온다란 말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 있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시간과 공간이 만나고 완벽해지는, 열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그 사람 마음을 읽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화합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게 열리는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인간들은 다 속가지겠죠. 이제 속가지는 그런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는 기독교 2000년 전부터 얘기했고, 또 증상 선생을 모시면서 이게 한판 차린 곳에서는 뭐 1980년대, 뭐 90년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그날에 온다고 얘기했죠. 그래도 안 왔습니다. 그럼 또 제가 말한 것도 그것을 또 몇십 년이 지나질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자, 중국이 몰락하는 현상이 보이면 그날이 바로 임박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자 보세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이 맥을 치면 1분에 72맥이 뛴다고 합니다. 72. 그리고 3 곱하기 24. 3은 뭐예요? 완성수죠. 천지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4시 24혈맥 있잖아요. 또 72죠. 또 12시 곱하기 6은 또 72가 되고, 6은 뭡니까? 앞으로 후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수가 시작되는 숫자가 6이죠. 1, 2, 3, 4, 5는 생수, 6, 7, 8, 9, 10은 성수. 그러니까 이걸 상수하기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알아도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내용을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아무 보상도 없이 풀어주냐. 왜? 그 이유는 사람을 빨리 깨워서 만들어서 중국을 접수할 때 같이 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나라 사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태생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생각을 크게 갖고 마음을 크게 가지면 그 나는 더 빨리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수가 차면은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아직 수가 안 차는 거 보면 아직 때가 멀었다고 생각이 순식간에 수가 찹니다. 물 차듯이 이렇게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또 고조선이 망하고 그 유민들이 서초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융합하면서 고조선 문화를 그대로 이식해 주었고,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생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디언이라든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도 그렇고, 자,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자, 차를, 지구상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마시는 민족이 누구죠? 영국이에요. 영국은 바로 고조선 문화와 연결이 바로 됩니다. 공부해 보세요. 여기 와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고조선 문화에 동화되게 되었다. 마치 지금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하듯이. 자,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문화가, 고조선 문화가 세계 그 당시에 가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좋아했듯이 지금은 K-팝이, 자,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끝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언제 한번 일출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 딱 찍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일몰이 너무 좋아서 사진 딱 찍어놨어요. 근데 딱 나중에 몇 달인가 몇 주 전에 딱 보니까 어느 게 일출이고 어느 게 일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출과 일몰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거의 비슷하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매듭이 지어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굉장히 쭉 커버리죠. 대나무가 마치 그랬듯이. 자, 여기에 오신 분들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4-5살 오신 분들, 이게 순간순간에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팠는데, 근데 그 아픔도 참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지고, 그 아픔은 또 나아지고, 이런 순간들이 몇 번을 거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깨지게 되죠. 우리가 이 몸이 깨질 때, 몸이 깨져야지 마음이 깨집니다. 몸이 깨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몸이 굉장히 아파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을 극복하는 순간에 마음도 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몸도 건강하고 한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어요. 병을 겪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런 스님은 이런 말을 하죠. 대병이 대각을 위한 선생이다 라는 말을 계속 제가 이게 방송을 하면서 인용을 했죠.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완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 옛 것을 다시 찾는 정신 문화로 전 세계를 보듬는 세상이 되어지게 되어 있기에 거짓으로 살아온 중국 족속이 존재할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게 된다. 그래서 멸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 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멸절이 돼요. 단지 종자만 남겨버리고.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의심되면은 여기를 한번 와보세요. 어떤 기운이 어떻게 감싸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면은 여기서 못 버틸 거예요. 자, 또 이제 온고의 지신이란 말을 다시금 되새길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노노의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공구, 저 공자 아세요? 공구죠. 이 동방의 역사를 완전 비틀어버린 자기의 어떤 한 때문에 공구가 수습해 놓은 글로, 그러니까 술이 부자로 해서 자기는 몇 말을 그냥 들었다라는 얘기죠. 수습해 놨죠. 그러니까 공구가 쓴 게 아니죠. 놓은 글로 보통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라는 말로 새김하고 있지만 옛 것을 찬찬히 훑어보면 지금 해야 할 새로운 방향이 보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로 다시금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상고지사를 잘 훑어보면 내대지사를 아느니라라는 선인의 하신 말씀을 밀어볼 때 내가 해석한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래요. 저도 이제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죠. 도공부죠. 돕공부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어디서 나왔고 또 인간이 그 모습, 그 근본적인 자체를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봐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게 됐어요. 그 세상 사는 것도 이래가지고 어떤 회사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한 1년 다녀봤죠. 대기업에 다녀봤죠. 근데 다니고 싶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은 제 자신은.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 가르치면서 밤에는 애들 가르치고 낮에는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때까지 쭉 몇십 년, 한 30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삶이 진짜 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바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이었구나. 만약 제가 이제 회사 다니고 계속 있었으면 이런 공부 못했죠. 그냥 제가 중국어를 영어를 공부한 것은 단지 현실에 살기에는 방편으로만 써있겠죠. 근데 그 근본 자리로 들어가기에는 공부,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외국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외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 문을 접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역사의 하나의 패턴, 즉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게, 그 흐름을 읽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반만전의 문자로 전해지는 고조선 역사를 읽다 보면 우리는 공구가 그리고 사마천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시키고 비틀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시대는 본질과 멀어져야 하는 시간 속에 살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괴상, 주역의 8궤 괴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쭉 보시면 알겠지만 64개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다 이유가 있었죠. 그걸 알고 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알라고 현대 물리학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카프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카프라 책을 그것도 벌써 한 10몇 회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 새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잘 모를까요. 그래서 이런 생뚱맞은 말이 나오게 돼요. 대우사를 배우라가 아니라 대우사에 붙으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이런 생뚱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 만주를 우리가 못 먹는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거짓으로 기술하였기에 진실을 찾기 위해 여러 썰들이 난무하면서 인간들이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왜? 이 시간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을 시대, 영으로 지는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천지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불 속에 넣고 찌고 익히는 과정을 반복을 했다. 차를 기품 있고 향이 진한 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만 감에 넣고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덮는 거 이게 우리가 차를 할 때 어디 볶는다고 하니까 덮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9번이나 덮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 애들 엄마하고 애들하고 오늘 차 하는 데 가가지고 차도 덮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경험도 하게 했죠.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천지는 인간이라는 우주의 열매를 연결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험난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됨에 따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천지 작업이 시작되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가지인지는 그때 가보면 그냥 알게 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 판단해서 서둘러 말하는 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흔히 종교쟁이들이 대놓고 하고 있는데 특히 몸이 되어있지 않은 인간들이 그냥 머릿속에 이러면 되겠지 하는 착각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수행이라 착각하면 오만치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현실과 다르면 항상 병이 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 것 자체도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병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생각과 괴리돼 버리면 이 오정육보 기운이 뒤틀려 버려요. 이건 아주 그래서 우리가 동양학을 공부하면 맨 마지막 공부하는 게 한의학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도 공부해요. 저는 이제 침수를 공부하면서 한의학을 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혈이 돌아가는 걸 알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비들은 거의 다 의사들이었습니다. 의사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제대로 공부하면 의사들보다 더 치료를 잘 합니다. 자, 오랜만에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오늘 소호김천시의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저번에 했는데 이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고금문은 송대 때부터 송대 때 설상공이라는 분이 대단한 근문학자였죠. 그때부터 선진시대, 그러니까 고조선 때 나온 문자죠. 고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문자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조선의 문자인지 알지 못했죠. 그 문자가 고조선 문자에서 안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소남자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신 분이 바로 낙빙기 선생님이시고요. 자, 여기 조유가 있죠. 청나라의 대표적인 근문학자의 한 사람인 오대증이 부기유라고 읽고 두 손으로 줄을 받드는 형상이라고 새기만 이 글자의 주자를 낙 선생은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전후 고양시를 주시라고 이름을 명한 것은 이대 제왕
소옷이었다. 뚜껑에서 뚜껑에 주는 두 손으로 받드는 개념이고 그릇에 주는 잔돌리 수로 수위 자태로 아래 그릇이 체가 된다. 항상 그렇습니다. 뚜껑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밑에 그릇은 보통 자식을 얘기합니다. 금문 규율에 따르면 머리가 되는 뚜껑의 이름은 아버지가 되고 그릇에 새긴 이름이 아들이 된다. 소씨가 준 두 개의 주씨 근무는 신농씨 아들 주와 주의 아들 고양씨 두 부자에게 지어준 것이다. 자, 주유와 성류 또 이쪽에 성부정이 있죠. 자, 조선이 조자를 후한이 허신이 선진시대의 문자를 취재할 때 글자인 그러니까 조자가 그 옆에 월이 빠지고 사람인 변에 배 주자가 있는 거죠. 또 한자는 앞에 이제 좌측변에 그대로 있고 위에 이제 사람이 있고 밑에 위자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거죠. 또 종묘할 때 묘자는 묘자도 역시 조자의 사람인 변에 배주자가 있는 거죠. 수습의 노음으로서 주위 주자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감지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조선의 연구의 기본 단서가 된 것이다. 손혜부 선생님이 조차를 잘 때 거의 1년 동안 중국의 문헌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렇게 같이 이제 낙 선생님하고 이제 조선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다고 5년간 토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료를 그 편지하고 서신을 한 것을 또 저한테 다 주시고 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 해결이 단서가 된 것은 이 주위 주씨를 명명한 인물인 부사씨가 사씨 할아버지라는 해석이 있음으로써 해결을 신발에 잡은 락학은 다망에서 설명한 이 세모 거꾸로 가요. 이게 제자예요. 제사씨가 제 소심을 해석해내게 되었다. 사람이 인칭인 동시에 관칭을 알지 못하면 역사 사실과 연결하기 힘들며 또한 글자가 나타난 뜻을 알아야 하고 글자의 소리값을 찾아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인 걸 해석해야 한다. 요때 있지 않습니까? 제주로 고양시 때는 그때 이제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고양이한테 이름을 붙였죠. 이 모든 방면의 해석에 성공한 분이 낙 선생님입니다. 그 많은 학문하는 사람 가운데 단 한 걸음도 내지 못한 4천년의 세월 속에 이런 파천왕의 생각을 나올 수 있는 낙학이야말로 학문 중에 학문이며 낙 선생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다. 사실 선생님께서도요 매일 아침에 낙 선생님 위패가 아니고 사진을 모셔놓고 차를 오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제가 벌써 이제 10몇 년 됐죠. 밖에 올라와서 차 한잔 잔에도 올리게 해가지고 저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낙 선생에서 생명부지인 농부인 소남자와 토론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성공한 문자의 근거에 의한 것이라 소리 글자가 아닌 뜻글자의 말로 글자가 오는데 글자다. 자, 이 자료 자체는 선생님이 쓰신 자료집을 가지고 그대로 선생님 음성으로 이렇게 음성이 아니라 선생님 쓰는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겁니다. 조위 부사에 사는 아들자, 뱀사, 몸기, 그리고 몸기에서 뿐이다라 이 말이 그친 말, 곧 단정한 말이 끝맺음, 조금 있다가 이 너무이, 나으리, 그리고 써이라고 읽고 편할 이와 이와 같은 뜻으로 읽었다. 락학에서 하오시 성이 이라고 한 것은 이라고 본 것은 본시 이자가 인방의 인자로 황제족이 인을 이라고 읽내서 왔으며 나중에 은나라 때는 이 인을 또 시자로 시자를 읽습니다. 이 조선을 망하게 한 하오에 대해서 굉장히 억하심령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자로 읽기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근문신고에 나와 있습니다. 동서 양족이 언어의 차이에서 생겨났던 지금까지 없었던 학설이다. 곧 부모 양가의 언어가 다르다는 말이다. 지금도 고문학자들은 고조선 문자에서 인을 이라고 읽고 있다. 더야 BC 2007년부터 시작되는 한인들이 동이족이라는 말을 하고 마치 야만인인 양 치부하는 것은 동이 지방인 진나라의 사수 정장이었던 유방이
자기 고정한 사람들 욕하고 자기 얼굴에 침뱉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문자를 만들고 인문을 개벽한 하한족이 외족인 양족은 야만이고 그 인문을 배워 나라를 도둑한 자기네는 문명이란 억지 논리다. 이것이 중국인의 논리예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걔네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네는 능력이 안 돼서 남의 우리 이제 그 신점제 신동씨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갖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문자를 풀어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것이 항상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한 그런 아주 그 복잡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 지워질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들 속에는 우리에게 대한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완력으로 무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문자 언어로는 이 첨단 과학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문자라는 게 뭐냐? 그들이 사고 속에 나오는 생각과 사고의 총 결집체인데 그런 문자적 체계, 이 말이 저 말되고 저 말이 이 말되고 그런 분명하지 못한 그런 말로서는 현대 과학을, 첨단 과학을 만들어낼 그런 기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말은, 그러니까 우리말은 음양을 다 조화롭게 부분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굉장히 첨단 과학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소화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언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을 보다 보면은 그 언어학 속에서 그 나라의 심성까지 볼 수 있게 돼요. 그들이 또 한계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한자와 한글과 그리고 알파벳도 저희 아랍어도 전부 다 우리 심성 속에 나온 문자예요. 영어도 그렇죠. 알파벳이 영어죠. 그런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선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격뿐만 아니라 그런,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내면을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내면 공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너무 속박해서 살면은 못 봐요.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과 다른 세상을 살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뿌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그냥 생깁니다. 자, 여기서 저한테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왜?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잊기 위해 가지고 수행할 때 편했거든요. 그것이 이런 공부를 하게끔 했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몸이 좋아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현상을 제가 봤을 때, 좀 더 예전에는 나 자신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수행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능력이 내 보유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몸이 아픈 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수행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 자리이구나. 이제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자리이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알아듣기 쉬운 말로 비유하면 모종인 외갓집은 쌍놈들이고 자기들은 양반이란 말이다. 이런 버릇은 지금까지 이어져 중국인들은 아나무인격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이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밑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나무인격인 그런
생활 태도 때문에, 생활 방식 때문에 지금 세계인의 왕따가 되고 있죠. 한마디로 종자가 글러먹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선천세상에는 그렇게 거짓이 통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거짓이 뿌리채 뽑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이때 중국 족속이나 중국의 빌부터 살아가는 족속은 멸절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제 말이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다. 이런 버릇을 만들어낸 이가 바로 역사가인 사마천이다. 자, 북유에서 청대를 대표하는 고문학자 중 5대 중에 쌍총각형을 해석한 생애문자, 그 밑에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위로 쳐다보이는 서 있는 이 사람이 하족이시죠. 하우시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이거 안 뽑아놨는데, 이제 전에 한번 방송을 했으니까 귀 크고 귀가 쓰고 옆에 이제 그 우임금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네, 그게 있습니다. 우선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이제 찾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가 제국을 부사라고 쓴 까닭을 모르면 고대사 해석을 할 수 없는 제목이다. 앞에서 이미 읽었듯이 기를 고조선 시대에는 자라 읽고 자성을 뜻하며 모계사회 제도에서 말하는 정빈, 시어머니이며 큰 마누라인 사람이 낳은 딸, 아들, 딸은 어머니 개인이 족친과 시친을 성으로 할 수 있으나 작은 마누라이며 며느리인 잉첩이 낳은 아들, 딸들은 모두 자성이다. 황제를 공손시나 희성으로 읽었던 것과 자성이라는 사실이 이제 와서 밝혀진 것도 모계사회를 이해할 수 없었던 황제, 소, 제국 등은 하오 등과 함께 모두 자성이며 제후는 제국이 정비가 낳은 황조로 대보였기 때문에 성을 기라고 다르게 썼었다. 기에 대해서는 제휴 학습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제가 이제 다 할 겁니다. 저속 김천씨, 제속 김천씨 끝나고 전옥고양씨하고 그다음 제후하고 이분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무신고를 강의하면요 보통 한 페이지에 3시간을 해요.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근데 여기선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훑어줄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일 해도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위에 설명한 제후소 씨가 제위에 오른 것은 치우와 황제의 판천전에서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신농시에서 작은 사이인 소씨에게 정치를 맡기고, 이게 전차를 잘못 썼네, 제가. 이게 전차가 아니고 그냥 싸움 전차인데요, 그렇죠? 정치를 맡기고 물러나셨다. 후한이 허신이 일자를 아래로 그어서 물러갈 태로 읽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다. 각제가 제사, 조정, 북의 정으로 읽는 이 숫대서 새기는 기록과 속기릿에 나오진 기록이 4,500년 전에 시공을 격한 언론에서 낙하기에서 비로소 해석이 되었다. 자, 유명명이에요. 자, 유명을 해석하다는 얘기죠. 이 명문은 북의 시가 아들이 이름을 지어준 내용이다. 소띠를 잡고 사발 안에 앉아있는 자세로 사발과 사발 안에 또한 제사라고 쓴 내조는 사씨의 시조 제소씨이고 밖에 있는 조주는 제조 고양시이다. 모계사제의 자기 직계 선조가 외공이 외가 쪽이 되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계제도는 친할아버지가 지금의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를 했습니다. 북에는 당우 상가혁명이 부배 족보에서 보이는 대부 일개시이다. 소띠를 잡고 그릇이 안에 있는 사람 성씨이다. 성씨는 누굽니까? 오외시죠. 오외가 누구죠? 순과 같이 결혼, 순의 아저씨이고, 그러니까 순과 같이 결혼한, 그러니까 아왕과 여영의 남편이죠. 자, 성씨는 고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 나라의 시조가 되는 기후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 기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자조선 할 때는 위에 그 몸기자가 있고 밑에는 턱기자가 있는 게 그 기자거든요. 말할 수 있는 역사 일반 상식의 춘추 전국시대의 연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연나라가 기후조선이라니 이것도 문자로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은나라 현인 기자 서여가 은왕주에게 가나다가 상향하다가 묶인 몸이 되고 그 무왕을 벌주하고 주보라고 끌어주니 조선으로 달아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알고 있는 상식과는 천년의 차가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사를 언급할 때, 그러니까 서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시공이, 그러니까 시차가 거의 김유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싸우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고고학계에서는 기우정, 이 요소 지방에서 출토되었다고 그것이 은말 주초에 있었던 기자조선의 유물이며 출토 지역이 곧 강역이라고 추단하는 것은 글자 이해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시공 천년의 착각이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의 개념과 문자학적 개념이 일치되는 종합적인 인식체계를 토대로 역사 실질을 비판 해석함으로써 이런 착각을 수정할 수가 있다. 이 문제는 기원후 성우 오해라는 역사 실질 인물을 논한 대목에서 자세히 학습하기로 한다. 이 학습을 선생님이 쓰신 걸 계속 할 거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6개월 후가 됐든 하게 됐죠. 하여튼 그러니까 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지 고조선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이 고조선 역사가 바로 지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아까 온고이 지신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다만 지적해 둘 것은 일반 고대사 연구학자들이 한락학이나 새로운 학문을 이해한 다음이 문제면 말하는 나이가 없다. 예, 정명을 해석한다. 소시와 고양시 친친관계 먼저 역사 사시에서 알아야 성시 내외조 관계가 설명되어진다. 도시하면 별표 같다.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자, 1위 첫째가 맨 처음에 신농시, 그다음 대하주시, 고양시, 일개시, 오해시, 육종시. 이 육종시가 돼 육시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시도 바로 신농시 첫째. 그러니까 종갓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농시가 대부되는 게 이제 황제, 소, 교국, 고신, 요 단주가 되죠. 이 단주 나중에 이제 금문신고에 맨 마지막에 단주편이 있는데 이 단주는 그 하계가 하나를 세울 때 그러니까 하나를 세울 때가 아니죠. 하계가 아니고 우가 무계제로 들어갔을 때 좀 북방으로 도망가서 사만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주편에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거 소목제인데, 소목제 이것은 이 화살표대로 되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는 설명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천자는 삼목을 제사 지내니 칠묘이고, 재우는 이소이목을 제사 지내니 태조와 합하여 오조이고, 대부는 일소일목과 고조를 합쳐 삼묘라고 하는 설은 고조선 시대의 소목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천자는 7대까지 하고 재우는 3대까지, 2대까지, 아니 5대까지, 대부는 3대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고조선 시대의 소목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해되는 부분이다. 소는 밝게 하랩이고 목은 황기 본종한 사람이다. 왜 밝게 하는가? 남의 집 머슴애가 되어 그 집을 잊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밝히는 것이고, 목은 돌아오지 않는 그 애비가 난 아들이 본가로 되돌아와서 다시 화합함으로 생겨난 목의 사회 제도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가 시집가잖아요. 그 당시 남자가 장가갔죠. 장가가서 그 집에 뼈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가, 자식이죠. 자식이 다시 할아버지 쪽 와가지고 다시 그쪽을 다 잇는 거죠. 자, 이게 목의 제도의 소목제도예요. 자, 이런 것을 알아야지 그 당시 고조선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것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문신고라든지 지금 이 문처럼 나타난 하나님을 봐도 이 인친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버립니다.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이걸 볼 때 항상 도표를 그려가지고 보면은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때 오신 분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이
도표 좀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도표를 그려가지고 좀 전에 많이 보여드렸죠. 보여드리고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아마. 보고 되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보는 즉시 예전에 제가 전에 공부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썼어요. 근데 그게 그 CD 드라이브 있을 때 그것도 해놨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못 찾고 그 복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것도 다시 복사하기가 너무 낙서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도 막 여기서 다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동양사에서 목의 제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사람이 시를 가지고 있는 남계에 밝히는 제도이다. 대화시는 누님과 짝이 된 황제의 딸에게 장가가고 소시는 또한 신농시의 사이가 되어 본가인 동방의 국부로 장가왔으므로 밝혀야 될 사람이다. 대화시가 소시가 낳은 아들들은 다시 황기에 본종함으로써 다시 돌아가서 종가로 간다는 얘기죠. 목이 된다. 그러니까 좌소 우목의 위치는 그런 내용이다. 정문의 성씨는 북의 조주, 증조, 제사로 된 까닭을 앞이 소목제에서 보면 왜 증조가 되는 분이 소씨다. 이 명문은 이 명문 뭐죠? 그러니까 성유죠. 성유. 성씨가 자기 집안이 아버지 대부 일계로부터 본종으로 가서 성축인 자기를 대신해서 집안을 잇도록 그릇 위에 앉혀서 목과 기씨 두 집안을 받들고 기씨 집안의 딸, 그러니까 고신씨 자혈급 잉첩인 견이가 낳은 딸에게 장가들어 부인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만들어진 얘기다. 자, 진지망인은, 진지망이란 말은 뭐냐? 삼군유사나 삼국사기에 굉장히 많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군 얘기하는데 진지망인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지망이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중국 땅에서, 우리 선조들이 중국 땅에서 이쪽으로 피난 왔어요. 자, 지금도 중국에서 이쪽으로 많이 피난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중국인들은 여기 오면은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우리 남조선사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땅, 지금 우리나라 땅에 중국인은 개차반이래요. 왜 왜? 문재인이 개차반이니까. 근데 일본에 간 중국인은 굉장히 절도하게 산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지망이는 신라에는 진인이 후손이기 때문에 옛날 모계제도에서 전승된 외조인, 소시를 선조로 성씨를 금천하기 때문에 금으로 했다는 것은 한문으로부터 투 김일제에게 아버지 흉노 휴도왕이 제천 금인했으므로 성을 금이라고 했다는 금인은 그렇다면 소 김천씨를 가리키는 말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백익이 후손이라는 진인은 고양시 넷째 아들이라는 사실이 사마천이 진봉기에 고양시 후예라고 반말과 일치하고 있어 금천씨는 본종인 내조가 아니라 외조임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진나라 때하고 고조선 때가 거의 2000년 시차가 있으니까 이것을 외조를 내조로 기록한 거죠. 내조가 아니라 외조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대가고 김유신 전에 소현원설은 외조를 내조로 잘못된 전승이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유신 그 장군 비석에 비석을 내가 가봤지만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써있다. 황제 소헌원설, 소헌원이 후손이다. 이거는 외조를 내조로 잘못된 전승. 지금 봤을 때 그때는 고조선 시대의 입장으로 봤으면 이게 맞죠, 그렇죠? 그건 양종의 신농시 직계 후손이자 헌원씨 외손이다. 최근에 와서 중국인이 여망자손이란 말을 하는 것과 일치한다. 중국하에서 소시를 동의적이 추정해놓고 그린 것은 공자와 사마천인 자기들은 황제의
직계손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4천년 만에 이러한 거짓을 고칠 수 있는 락학은 진정 돋보이는 학문이다. 왜 이런 것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자, 가을이 되면 여름에 저게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몰라도 가을이 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자, 열매가 맺히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호시는 4명의 외삼촌이 있었죠. 중해, 희, 수가 이 4분이 계셨는데 요 희에서 바로 곤이 나옵니다. 이 희라는 이 분이 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했고 이분 토템이 바로 고기였지 않습니다. 자, 만약 사마천이 좌씨 춘추를 참고하고 오제의 봉기를 썼다면 소호시 사수설과 열산시 아들 주를 지구로 하고 열산시의 신농시이고 열산시가 신농시이고 아들 주가 하나라 이전에는 종묘의 주신으로 제사를 받았다는 이 기록을 부족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정작 봉기로 써야 할 부분을 빼고 역사에는 소호시가 정덕이 쇠하니 구려가 난리를 꾸몄으며 전욱이 이어받으니 조용해지고 중을 남방전치 민정화로 남정으로 전욱이 자기 아들 열을 화적을 이게 이제 성축이죠. 화정을 민정이 협조했다는 기록은 또 무슨 이유에 썼는지 의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신농시가 하야를 하면서 이제 그 천자자에서 하야를 하시면서 대하와 주씨하고 그의 손자인 증손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축을 데리고 남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 보면 초나라의 시조는 성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계 손들이 또 이제 초나라를 세운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를 세웠죠. 신농신이 열산시를 말하면서 어찌하여 황제를 본기 제일로 삼았는가? 소호시 정덕이 세웠던 말은 하면서 어째서 소호시는 오제 본계는 말이 없는가? 오제 본계가 소호시 없어요. 자, 소호실 이야기하면 또 누구 얘기입니까? 신농시 이야기 해야 하기 때문에 소호실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구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사마천이 신농시와 소호실을 부정함으로써 실제 제도에서 정치를 담당하지 않는 황제를 일세조로 한 의도가 바로 신농시 사적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한 수작이었으면 2000년 뒤에 오늘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고양시에 대한 어떤 자료는 이때부터 이제 고군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더 고군문을 이야기하면서 고군문이 뭐냐? 반만년의 문자예요. 자, 고양시에 대한 학습은 출생에서 붕어할 때까지 청노의 명문에 의해서 해석할 만큼 많이 남아있으므로 다음 학습에 보충해야 한다. 다음 학습에 이제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고, 여기 동안에 강의도 몇 번 오셨던 분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인간이 탈을 쓴 짐승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모습을 하지 않고 사람이 빙의된 사람이 많아요. 아까 악신들의 그 휩싸인 인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은 이 영이 맑아져야 돼요. 영이 맑아져야지 나중에 왔을 때 이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 마음이 평온을 느끼고 참 맑아지는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강의하는 보람이 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만주 영토 제차는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자, 이 사람 생각에 불가능하겠죠. 만주인가 1억 명 전대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순수히 한국인들에게 딴주당을 내어줄까요? 내어주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리는데요. 다 죽어버리는데 거기 가서 깃밥 맞고 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자, 제가 중국이 저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왜 그렇게 전 세계가 중국을 폭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내란이 터지고 그리고 3일 지나서 3일 안 돼, 3일 좀 지나서 중국에서 큰 전쟁이 나서 중국이 완전 망해버린다고, 완전 필망,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 지난 날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까지, 그러니까 4,000년, 5,000년 전의 역사를 보려면 그때의 문자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실력을 닦아야 되고, 하여튼 전의 역사도 우리 인간이 일어난 역사의 시작도 알기도 힘들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기가 더 힘듭니다. 앞으로 올 일은 전반적인 어떤 학문적인, 요새 문자는 물을 문자가 아니고 그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지 학문이 세계에서 학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계를 봐야지 앞으로 되는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강의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강의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1년 반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깨우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은 이상한 댓글을 쓰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자기를 항상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릇에 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이 사람은 그런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역사는 모르지만, 몸을 만들지 못하지만, 자, 몸을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자, 우리가 그 더러운 똥물 속에 들어가면 뭐야? 몸에 똥이 젖어요. 똥 냄새만 나요. 그러나 맑은 물에 들어가면 몸이 씻겨지죠. 맑은 물에 들어가면 돼요. 자,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깨진 독을 강수에 쳐넣는 거죠. 또는 연못에 쳐넣는 거. 그러면 깨진 독에 물이 채워지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비록 안 되어지더라도 그 물속에 던져지면은 자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분이 계속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고 하는데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기운 자체가 깨끗해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서 언제 한번 또 뵙고도 싶습니다. 감상을 많이 가지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돈이 많거나 생활이 풍족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과 비교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좋은 차나 큰 집, 많은 돈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잠시 빌린 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그냥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고 그냥 이 몸에서 다 받고 나와서 그냥 흘러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공부를 영적으로 훨씬 더 고양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꼼꼼히 아주 자기 어떤 그 내면적인 얘기를 이렇게 이제 댓글로 쓰시는 걸 봐선 자꾸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되어진 사람 없습니다. 항상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자, 되어지는 과정이 언제 끝나느냐? 자기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으로 얼만큼 되었느냐? 거기서 이제 나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에 따뜻한 햇살, 물을 마시며 갈증을 씻어내는 이러한 기쁨은 항상 인간에게 주어져 왔죠. 이러한 것이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전 이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며 행복하며 내 안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살아간다 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큰 바의 얼굴이 되어지는 모습이죠. 자, 호돈의 큰 바의 얼굴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대륙사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 오세요. 자,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 자, 하은주, 그 춘추 전국시대, 그다음에 한나라, 쭉 해가지고 공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의 어떤 철학 체계가 나왔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든지 어떤 근본을, 뿌리를 알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의 오메가를 그 역사장, 사강을 읽어보면 그 중간 과정은 그냥 읽게 되죠. 대륙사는요, 이 고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읽는 방법과 읽게 되는 순간 전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유불선 기독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가르침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가 보입니다. 이제 그게 보일 때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자, 여기 오셔가지고 우선 기운을 느껴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지고 있는가. 그건 제가 말을 하니까 여기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말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변해지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강의를 참 시작 잘 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록 듣는 사람들이 전 듣는 사람 많이 원치를 않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되어지는 모습이 보면 그 한 사람이 나중에 1000사람, 10,000사람, 100,000사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